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오히려 약사님은 저한테 고마워하셔야죠. 수선집 앞에서 마주한 미양의 한마디에 나서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30년 동안 약국의 단골 손님인 척 주변을 맴돌며 공기철의 행방을 숨겨온 미양. 드디어 그 비밀이 들통나는 순간 미양은 무릎 꿇고 빌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선애를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공기철은 왜 30년 동안 숨어 지내야 했을까요? 그리고 미양은 왜 끝까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버티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기 골목 안 수선집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게 밖으로는 잘 안 나와서 보기가 힘들어요. 제보자는 공기철의 젊은 시절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공정한과 공대한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선집이요? 정말이죠? 의사였던 아버지 공기철, 오래전 집을 떠난 뒤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만약 정말 살아있다면, 그리고 의사로서의 삶을 뒤로한 채 손재주 하나로 수선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건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럴듯했습니다. 제보자가 알려준 주소는 큰 길에서도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오래된 골목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정말로 작은 수선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 저기야 얼른 가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 수선집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정한과 공대한은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늘선한 약국의 단골 손님 미양이었습니다. 미양 역시 두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곳에서 들킨 사람처럼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곧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머, 약사님, 아드님들 아니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한 척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양은 뒤돌아 수선집 안쪽을 힐끗 보더니 안에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더 수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양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잠그더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열쇠를 손바닥 안에 감췄습니다. 공대한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전에 약국에서 뵌 적 있죠? 그럼요. 약사님 아드님이신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미양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정한은 일부러 수선집 안쪽을 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미양은 한 발 옆으로 움직이며 시선을 막았습니다. 공대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 수선집의 아버지와 닮은 분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왔거든요. 순간 미양의 입가가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자 미양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요? 누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요? 공기철 원장이요. 미양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여긴 그냥 수선집이에요. 저도 단추 하나 맡기러 왔다가 헛걸음한 거예요. 오늘 가게 안 하나 봐요. 공정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방금 안에서 나오셨잖아요. 아,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요. 사람이 있나 싶어서 들여다본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미양은 너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해둔 변명처럼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공대한은 이미 봤습니다. 문 안쪽으로 급히 사라지는 한 남성의 그림자. 그리고 미양이 자연스럽게 문을 잠그던 손길. 손님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공대한은 더 묻고 싶었습니다. 저 안에 있던 남자는 누구냐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지만 여기서 미양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이 다시 숨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대한은 일부러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에 다시 와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헛걸음하지 말고 다음에 전화라도 해보고 와요. 요즘 이런 오래된 가게들은 문 여는 시간이 제멋대로라서. 미양은 끝까지 친절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과 공대한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미양은 다시 수선집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핀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절대 나오면 안 돼.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문 안쪽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양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집착 그리고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오기까지. 미양은 문고리를 꽉 잡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찾아가겠다고? 절대 안 돼. 내가 30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그 시각 온정시장으로 돌아온 공정한과 공대한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애써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정하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괜히 엄마한테 말해서 또 상처 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공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도 봤잖아. 미양 씨가 이상했어. 손님인 척했지만 분명 그 가게 사람처럼 행동했어. 그리고 안에 누가 있었어. 내가 봤어.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래도 말해야 해. 엄마는 알 권리가 있어. 그날 저녁 공대하는 결국 나선의 앞에 앉았습니다. 나선혜는 약국 정리를 마치고 장부를 덮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공대한이 쉽게 입을 열지 못하자 나선혜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대안아? 무슨 일 있어? 공대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요. 그 말만으로도 나선혜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공대한은 천천히 성담시 수선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기철과 닮은 사람을 봤다는 제보, 그곳에 찾아간 일, 그리고 거기서 미양을 만난 일까지 나선혜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미양 씨를 거기서 봤다고? 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분명 수선집에서 나왔고 문까지 잠갔는데 마치 손님인 척했어요. 나선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늘선한 약국에 드나들던 미양, 30년째 아픈 오빠 약을 타가던 여자, 공기철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말을 아끼던 얼굴, 나선혜가 공기철의 흔적을 찾으려 할 때마다 우연처럼 주변에 나타나던 사람. 처음에는 모두 지나쳤습니다. 오랜 단골이니까, 사정이 딱하니까, 나쁜 사람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미양 씨가 그럴 뿐이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나 보지? 나선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떤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안아, 거기 수선집이 어디니? 그날 밤 나선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말 공기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을까? 왜 미양은 그를 숨겼을까? 그리고 만약 공기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다음 날 한 통의 전화가 운명을 뒤바꿀 줄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면서도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양선출입니다. 네, 선생님. 아침 일찍 무슨 일로 그러시죠? 양선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목소리와 달리 오늘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낮고 무거웠습니다. 성담시에 한 번만 더 가볼 수 있을까 해서요. 나선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한 번 더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갑시다. 그녀는 약국 문을 열기 전 잠시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사람, 원망했고 그리워했고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남자, 공기철, 그리고 그 이름을 둘러싼 비밀이 이제 정말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나선혜와 양선출은 성담시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양선출도 나선혜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길가의 풍경이 스쳐 지나갈수록 나선혜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성담시 골목 안수선집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양은 이미 아침부터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전날 공정한과 공대한이 찾아온 뒤로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들킬 위기는 없었습니다. 늘선한 약국에 드나들면서도 나선혜 앞에서 태연하게 웃으면서도 미양은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공대한이 수선집 문 앞에 서 있던 순간 미양은 알았습니다. 이제 이 비밀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미양은 안방 쪽으로 들어가 앉아있는 공기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공기철은 오래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선하다 만 옷감이 들려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떠있는 사람처럼 흐릿했습니다. 미양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항상 조심해야 해. 공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문 두드린다고 바로 나가면 안 돼. 안방에 있다가 카메라로 먼저 봐. 모르는 사람이면 절대 문 열지 말고. 알았어? 공기철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양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빠, 내 말 똑바로 들어. 어제도 오빠 찾으러 와서 큰일 날 뻔했어. 공기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를 찾으러? 그래, 그거 오빠 잡으러 온 거야. 공기철의 얼굴에 순식간에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미양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버튼을 누르듯 일부러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빠 잡아갈 거야.
그 말에 공기철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는 공기철에게 아직도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피 묻은 기억과 누군가의 고함, 미양이 손목을 붙잡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속삭이던 순간들이 머릿속 어딘가에 조각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난 안 했어. 난 그런 거 안 했어. 미양은 순간 표정을 굳혔지만 곧 부드러운 척 공기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주는 거잖아. 오빠가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 내가 알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겠어? 경찰이 믿어주겠냐고. 미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빠, 내가 약 사고 오는 길에 밥도 가져올 테니까 여기서 잠자코 기다려. 카메라 보고 내가 아니면 나오지 마. 알았지? 미양은 그렇게 말하며 수선지 반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는지, 뒷문은 걸쇠가 걸렸는지, 공기철이 혹시라도 문 가까이 나오지는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감시하는 사람처럼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미양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선혜와 양선출이었습니다. 미양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나선혜 역시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선집 안에서 들려온 미양의 목소리, 경찰이 잡아간다는 협박, 숨어 있어야 한다는 말, 공기철을 마치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죄인처럼 몰아넣는 말들. 나선혜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미양은 늘 부드럽고 사연 많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아픈 오빠를 돌보는 착한 동생처럼 보였습니다. 약값을 아끼려 애쓰고 오빠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미양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선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양 씨, 미양은 아주 짧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위기를 넘겨온 사람답게 눈빛을 가다듬고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어머, 약사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그 뻔뻔한 말투에 나선혜는 기가 막혔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소리예요? 미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선혜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거기 안에 누구예요? 혹시 아픈 오빠분인가요? 설마 공기철이 거기 있나요? 그 말이 나오자 미양의 얼굴에 감춰두었던 긴장이 다시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양은 문을 등지고 서서 나선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약사님? 나선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양선출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공원장에게 경찰이 잡아갈 거라고 협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미양은 양선출을 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협박이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 쉽게 하시네요. 나선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양 씨,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정한 아빠인가요? 미양은 한참 동안 나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나선혜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양선출이 곁에서 급히 팔을 받쳐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선혜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기철이 맞다고요? 나선혜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살아있었다는 안도보다 30년 동안 바로 옆에서 단골 손님처럼 웃던 미양이 그 사실을 숨겼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미양 씨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왜 공기철을 숨겨두고 있다고 말 안 했어요? 나선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양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말하면요? 말하면 약사님이 뭘 해줄 수 있었는데요. 나선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양은 이제 더 이상 착한 단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약사님은 늘 피해자인 척했죠. 남편이 사라진 불쌍한 여자, 아이들 키우며 혼자 버틴 대단한 여자. 시장 사람들 모두가 약사님 편이었어요. 그런데 오빠는요? 오빠는 누가 지켜줬는데요? 나선혜는 기가 막힌 듯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30년 동안 숨기다뇨. 미양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할린 거예요. 골목에 미양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선집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선혜는 반사적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다시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비켜요. 나선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사람 내 남편이에요. 내 아이들 아버지고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막아요? 그 말에 미양의 눈빛이 일그러졌습니다. 권리요? 약사님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에요.
30년 동안 오빠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바람났다고 원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건 당신이 숨겼으니까 몰랐던 거잖아요. 아니요. 미양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겪은 일은 약사님이 상상도 못해요. 그럼 당장 말해요. 나선혜가 미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기철 씨가 사라져야 했는지, 왜 당신이 그 사람을 숨겼는지 지금 여기서 말해요. 미양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공기철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순간 미양은 더 이상 단골 손님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미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알고 싶으면 알려드릴게요. 나선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미양은 수선집 문해등을 기댄 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얼굴로 나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품어온 원망을 이제야 꺼내놓는 사람처럼 독하고 서늘했습니다. 약사님은 늘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죠? 나선혜의 눈썹이 떨렸습니다. 미양은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 아이들을 혼자 키운 여자, 30년 동안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여자. 그런데 나는요? 미양 씨, 그게 말이라고 해요? 내가 약사님보다 먼저였어요. 그 말에 나선혜는 순간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양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약사님보다 먼저 공기철을 좋아했다고요. 나선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양은 그 말을 꺼낸 순간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오빠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약사님이 나타났죠. 나선혜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게 이 모든 일의 이유라는 거예요? 미양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왜요? 말도 안 돼요. 약사님은 사랑이라고 해도 되고 나는 안 돼요? 나선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해서 30년을 숨겼다고요. 사랑해서 겁을 줬고 가족에게 못 돌아오게 했고 아이들한테서 아버지를 빼앗았다고요. 미양은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약사님이 먼저 빼앗았잖아요. 뭘요? 내 첫사랑. 미양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너무도 비틀려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양은 한 걸음 다가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첫사랑을 빼앗아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어요. 다 참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나선혜는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자신이 알던 단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연을 품고 산 불쌍한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미양은 자신의 욕망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며 한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가족 전체의 인생을 뒤틀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미양이 마침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위독했어요. 갑자기 쓰러졌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누구를 불러야 할지 몰랐고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오빠였어요. 오빠는 늘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늦은 밤이었는데도 달려왔어요. 우리 아버지 상태를 보고는 바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직접 모시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나선혜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공기철이 사라진 그날 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30년 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양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차에 태웠어요. 나는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뒷좌석에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오빠는 계속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큰 병원에 도착하면 살릴 수 있다고. 미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더 나빠졌어요. 숨이 넘어갈 듯 했고 나는 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는 차를 세우려고 했고 그 순간 맞은편에서 트럭 불빛이 확 들어왔어요. 미양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나선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공기철이 왜 사라졌는지, 왜 그렇게 깊은 죄책감에 무너졌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려다 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미양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어도 공기철 같은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미양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빠는 그날 이후 무너졌어요.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내가 살리지 못했다고. 내가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했다고.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경찰이 오면 자기를 잡아갈 거라고 벌벌 떨었고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숨을 못 쉬었어요. 미양은 그런 공기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잠깐만 돌보려고 했어요. 나선혜가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그래요. 오빠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약사님한테 돌려보내면 오빠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경찰 조사도 받아야 했고 병원 사람들도 책임을 물을 게 뻔했어요. 나는 오빠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네, 미양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숨겨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오빠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경찰이 오면 내가 막아주겠다고. 나는 오빠 편이라고 했어요. 나선혜는 그 말에서 섬뜩한 진실을 들었습니다.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철의 죄책감을 붙잡고 자신에게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미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가 나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밥도 안 먹고, 내가 없으면 잠도 못 자고, 내가 괜찮다고 해야 겨우 숨을 쉬었어요. 기억이 왔다 갔다 했고, 현실과 그날 밤이 뒤섞였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오빠한테 필요한 사람은 약사님이 아니라 나라고. 나선혜는 몸서리쳤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런데 오빠도 잃어야 했어요? 아버지를 죽게 한 그 트라우마를 내가 안아줬는데 오빠가 나한테 기대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미양은 드디어 자신의 진짜 마음을 꺼냈습니다. 싫었다고요. 오빠가 약사님한테 돌아가는 게 싫었어요. 내가 살려놨는데, 내가 밤새 지켜봤는데, 내가 오빠의 무너진 모습을 다 받아냈는데 결국 정신 차리면 약사님한테 돌아갈 거잖아요. 그 순간 방 안에서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곧 그 소리는 목이 막힌 사람의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나선혜와 양선출 그리고 미양까지 동시에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공기철이 있었습니다. 안방 구석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의 기억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공기철은 몸을 떨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공기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기억이 미양의 고백을 듣는 순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나선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한 아빠, 공기철. 괜찮아요. 나예요. 선해요. 공기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혜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나선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혼자 그 말을 삼키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고 믿어달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선혜는 떨리는 손으로 공기철의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당신이 그런 게 아니에요. 공기철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나가면 잡혀간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래서 못 갔어. 그런데 나 정말 가고 싶었어. 그 말은 미양에게 30년 동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나선혜는 공기철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30년이라는 세월을 사이에 두고 마주했습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이 망가졌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한 아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공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미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30년이 사실은 한 사람을 두려움 속에 가둔 시간이었음을 처음으로 마주한 듯 했습니다. 이렇게 공기철의 기억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미양의 말에 갇혀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살아왔던 공기철.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선혜는 원망보다 먼저 공기철의 손을 잡았고 공기철은 잃어버린 기억보다 먼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난 세월 위에도 다시 밥상을 차리고 서툰 말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회복해갈 시간이 남아있었습니다. 과연 공기철은 나선혜와 아이들 곁에서 다시 따뜻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